안녕하십니까. 오늘 세미나의 사회를 맡은 배현진 의원실 박재영 선임비서관입니다. 오늘 전후 지연성 PTSD에 대한 이해와 보훈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는 국민의례와 내빈 소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참석하신 내빈분들의 인사 말씀을 들은 후 제1, 제2 연평해전에 참전하신 영웅들의 사례를 발표하고 안종민 국가보훈행정사무소 대표님과 국방부, 보훈부의 전후 지연성 PTSD 지원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미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 행사의 진행에 앞서서 오늘 정말 귀한 손님께서 우리 세미나에 자리해 주셨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성일종 위원장님께서 자리해 주셨는데요. 먼저 시간 관계상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성일종 국방위원장입니다. 세미나 다니면서 주관하시는 우리 유영훈 의원님이나 배현진 의원님이 먼저 말씀을 안 하시고 저보고 시키는 게 국회 역사상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 다시 한번 미안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배현진 의원님은 국방위원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큰 일을 하신 우리 영웅들에 대한 예우에서부터 여러 가지를 이렇게 살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유영훈 의원님은 자타가 인정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국방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아마 두 분께서 연평해전에서 큰 공을 세우고 나라를 지키는데 이렇게 영웅들이 국회에 오셨었을 때 두 분께서 이렇게 맞이해 주시고, 또 지금 겪고 계신 여러 어려움들에 대해서 공개적인 이 자리를 이렇게 열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두 분한테 감사드리고, 또 박정훈 의원님도 여러분 어려움을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고, 우리 우재준 의원님도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여기에 와 계신 우리 연평해전의 영웅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김한나 회장님 큰 역할 해주고 계신데 가족들 대표해서 앞으로도 이런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서 해주시는 것에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도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정이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공을 세운 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국가는 모든 것을 해드려야 됩니다. 말로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 말한 사람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연평해전을 통해서 정말 나라를 지키고, 또 유독 연평해전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들에 대한 예우는 정확하게 해드려야 되고, 특히 그러한 전쟁을 겪고 난 외상 후 스트레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6개월 이내에만 이게 진단받아야 유효하다고 하는 이런 허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게 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으며 과학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정말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기하시는 여러 문제점들을 잘 저희가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안으로 가능한 빨리 여기 계신 유영훈 의원님, 배현진 의원님과 함께 이 부분을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여튼 귀한 분들 이렇게 영웅들이 오셨는데 그동안 겪으신 어려움, 힘들었었던 여러 가지 사회생활하면서 말 못할 사연 있는 것도 다 털어놓으시고 우리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드리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웨빈이 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렇게 두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주 송구스럽게 제가 먼저 떠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그러면 먼저 기념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내빈분들께서는 모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본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연평 영웅들 화이팅 한번 하지요? 네. 연평의 영웅들 화이팅!
네, 그러면 다시 우리 귀한 발걸음 해주신 내빈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공동 주최해 주신 국민의힘 유용원 국회의원이십니다. 다음으로 오늘 행사를 공동 주최하신 국민의힘 배현진 국회의원이십니다. 다음으로 오늘 행사를 주관하시고 고 한상국 상사의 아내이시자 영웅을 위한 세상 대표를 맡고 계신 김한나 대표님 오셨습니다. 예,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시죠. 우재준 국회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님 오셨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제1연평해전 참전 영웅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무상 참전 영웅 오셨습니다. 선정호 참전 영웅 오셨습니다. 김준희 참전 영웅 오셨습니다. 엄정호 참전 영웅 오셨습니다. 다음은 제2연평해전 참전 영웅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창규 원사님 오셨습니다. 이철규 상사님 오셨습니다. 전창성 예비역 원사님 오셨습니다. 김승환 참전 영웅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세미나 참석자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민 국가보훈행정사무소 대표님 오셨습니다. 김진환 국가보훈행정사무소 대표님 오셨습니다. 배슬민 한국국방연구포럼 전문연구위원님 오셨습니다. 국방부 정주라 군인재해보상과장님 오셨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최은실 등록관리과 사무관님 오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유튜버 캡틴 김상훈 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행사를 공동 주최해 주신 유용원 국회의원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럴 때는 제 미필자가 양보해야 되는데. 우선 오늘 이 연말에 다 일과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연평 1, 2회전에 우리 영웅들 모신다고 하니까 저희 당내 의원들이 앞다퉈서 오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소수 야당인 그 관계로 갑자기 지금 당내 투쟁하는 상황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 천막 당사 당번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에 저도 그렇고 번갈아 아마 다녀가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대한민국 지켜주신 우리 소중한 귀한 영웅들 와주셔서 제가 진짜 감개무량하고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애국가를 불렀는데요. 제가 항상 울컥하는 부분이 있어요. 4절에 그 가사를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이 4절을 가끔 저희 이제 당협에서 1절 대신 같이 재창하는데 아마도 그 마음을 실전에서 가장 겪으셨고 지금도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연평해전의 영웅들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유용원 의원님께서 대한민국 최고의 군사 전문가이기도 하신데요. 이 PTSD에 관한 법안을 내주신 덕분에 저도
제 진짜 군 알 모시거든요. 근데 이분 우리 영웅들께서 저희가 그냥 모신다 말만 하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난을 겪고 있으시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새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1인 시위하시는 우리 김한나 여사님과 함께 우리 용사들 두 분께서 함께 말씀을 주셔서 그 기회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직접 해전에 참여하시고 지금까지 굉장한 어려움 중에 있으신 우리 용사님들을 어렵지만 자리에 모셔서 그 목소리 말씀을 직접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자리를 마련하게 됐고요. 우리 또 이 자리에는 방금 전에 국방위원장님도 다녀가셨지만요. 우리 차관이셨던 임종득 우리 의원님 오셔서 아마 그 마음을 가장 깊이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다른 얘기 안 들고요. 저희는 아직 그 전쟁이 끝나지 않은 분단 국가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여러분이 겪으신 그런 끔찍한 우리 그 전화가 다시 한번 발발할 수 있는 지역들이고요. 전쟁을 하는 여러 나라 중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PTSD가 참전 용사들의 PTSD에 관해서 국가의 그 복무한 연관성이 인정만 되면은 그 등급에 따라서 모든 경제적 보상을 해주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 988번이라는 24시간 전화를 통해서 이분들의 정서적 위기감, 고립감을 느끼지 않게 또 지원을 하고 그 모든 경제적인, 정서적인, 심리적인 뒷받침을 한다라는 기조하에 그 미국의 보훈부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는 미국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용사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한번 말씀 들어보면서 되새겨보고, 우리 유영원 의원님이 내주신 소중한 법안을 하루빨리 또 국회에서 처리하고 우리 보훈부를 통해서도 여러분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모두에게 대한민국 사랑하시는 모두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도중에 와주신 또 내빈분들을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님 오셨습니다. 국민의힘 정광재 전 대변인님 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행사를 공동 주최하신 유용원 국회의원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용원입니다. 오늘 행사가 배현진 의원님하고 저하고 공동 주최하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은 실제로 오늘 세미나 아이디어, 그다음에 실제 준비를 해주신 거는 옆에 계신 배현진 의원님입니다. 저는 법안만 이제 발의했고 실제로 어떠한 액션은 좀 부족했는데 배 의원님께서 이런 정말 의미 있는 행사를 같이 개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신 김한나 여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제1, 2차 연평해전 참전 영웅들이 다 이제 참석하고 계신데, 사실 1차 연평해전이 이제 1999년 6월 15일에 있었는데 1차 연평해전은 우리의 완전한 대승, 그러니까 어떤 전사자라든지 이런 희생자가 없이 완전한 승리로 이렇게 평가를 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참전하셨던 분들의 희생, 제가 말씀드린 희생은 PTSD를 포함한 이제 그런 개념인데, 여기에 대한 평가,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제가 당시 전문 기자로 국방부를 출입하면서 그 상황을 다 지켜봤었기 때문에 아시는 분 뭐 자세히 아시겠지만 모르신 분도 많을 것 같아서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6월 15일에 교전이 있었지만 실제로 북한 함정들이 NLL을 침범하기 시작한 것은 6월 6일 선충일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무려 6월 6일부터 15일까지 거의 매일 북한 함정들이, 경비정들이 NLL을 침범하는 이제 상황이 벌어졌는데, 정말 그때 안타까웠던 게 당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셨어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햇볕 정책을 이제 추진하시면서 남북 간의 어떤 군사적 긴장,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게 표현하면 조심스럽고 소극적인 이러한 이제 태도를 취하시다 보니까 이 북한의 도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모순되는 어이없는 이른바 4대 교전 규칙이라는 걸 내립니다. 그 4대 교전 규칙이라는 게 뭐냐면 첫째, 북방 한계선 NLL은 지켜라. 근데 둘째,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격하지 마라. 쏘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 만약에 북한이 먼저 사격하면 교전 규칙에 따라 격퇴하라. 그리고 네 번째는 확전하지 마라. 확전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라. 그러니까 이게 보면 굉장히 모순되는 이러한 이제 내용인데 이제 군에서는 이거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함정들이 NLL을 내려오더라도 이 경고 사격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육지체로 나온 게 밀어내기 아닙니까? 배와 배가 부딪혀서 막는, 쉽게 얘기해서 몸으로 때우는 정말 위험천만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6월 15일에 우리 고속정이 북한 경비정을 들이받아서 일부는 북한 경비정 위에 올라탔다가 어렵게 빠져나오는, 그래서 북한 그 수병들이 장전하고 얼굴 표정까지 이제 볼 수 있었던 이러한 정말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만큼 아마 이따 우리 참전 영웅들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때 어떤 겪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고통 뭐 이런 것들은 아마 말로 청원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뭐 전사자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잊혀진 일처럼 돼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국방 분야 기자로서 오래 담당했고 국방이 담당하고 있지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뒤늦게나마 이런 자리가 마련됐고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아까 우리 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계신 분들뿐 아니고 제가 살 땐 여당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실 분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경청하고요. 여러분들이 희생, 고통 을 최대한 지금 뒤늦게라도 조금이라도 보답이 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신 우재준 국회의원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대구 북구갑 국회의원 우재준입니다. 제가 2010년 1월 군번입니다. 제가 2010년 1월 그 대구에서 공군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때 2010년 3월에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었고 11월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큰 사건을 제가 경험을 했었는데 물론 저는 뭐 대구 공군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제가 뭐 전투에 이렇게 참여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 기억을 매우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날 우리 당직 사관님이 아침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다음에 우리 사령관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는지, 여단장님 어떻게 이야기하셨는지 모든 것들, 그때 선임들은 어떻게 반응했고 여러 가지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그 전투에 참여했던, 천안함에 직접 탑승했던, 그 다음에 연평도에 있었던 군인들은 저의 적어도 한 10,000배는 그 강렬한 기억을 가지고 아마도 분명히 지금도 그렇게 그 기억들을 가지고 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 제 또래입니다. 다 저랑 또래고 뭐 어떻게 보면 제가 다르게 이렇게 군대를 갔으면 제가 그쪽으로 갈 수도 있었고 한 그런 제 또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기억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충격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영웅들께서도 전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의 기억을 엄청나게 강하게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매우 평생을 책임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되는지, 얼마나 선진국이 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영웅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가졌던 기억 중에 굉장히 서운한 기억도 많이 갖고 있는 게 참 그런 큰 일이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이게 또 뭐 정치적 논쟁이 돼서 뭐 이거를 뭐 우리 군의 책임이니 뭐니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최대한 부각받지 않게 하려고 막 그런 시도들도
막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도 너무 서운했던 기억도 아직까지도 제가 갖고 있는데요.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정말 우리나라를 위한 문제니까, 정말 우리 영웅들을 위한 문제니까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고 정말 우리 영웅들을 더 우리가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김한나 여사님에 대해서 제가 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하고 싶어요. 우리 한상국 상사님의 아내분이시잖아요. 이후에도 정말로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나라 보훈을 위해서 그리고 영웅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정말 존경드린다는 말씀과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를 주관하신 영웅을 위한 세상 김한나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한상국 상사 아내이며 영웅을 위한 세상 대표 김한나입니다. 가시는구나. 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마련해 주신 유영훈 의원님, 배현진 의원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연평해전이 단순한 과거 전투가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지연성 PTSD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전쟁의 또 다른 상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오랫동안 버텨왔고 살아왔다는 이유만으로 그 고통을 보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취급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세미나로 인해서 이 개인 우리 참전 용사분 개인의 아픔을 호소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보훈 정책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직접 증언을 해주시러 오신 1, 2 연평해전 참전 용사분들의 용기가 이 사회에 반드시 기록이 되어야 할 응답할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그 침묵 시간마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되는 지연성 PTSD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이어지고 참전 용사가 스스로 증명하지 않아도 국가가 먼저 찾아 예우하는 보훈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이신 고동진 국회의원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 국방과 그 보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수 정당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이 증후군 관련된 참전 용사분들과 면담도 몇 차례 가졌고 저 또한 법안을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사가 매우 뜻깊은 행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우리 김 여사님 1인 시위 하시는데 한 번밖에는 못 갔는데 또 한 번 가겠다라고 두 번 갔었군요. 이게 일회성이나 이런 거로 절대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거를 관리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정권에 따라 가지고 틀리게 평가가 되고 이런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좀 부끄럽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이미 발의가 돼 있고 우리 유영훈 의원님도 발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어떤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돌아가신 분, 또 다치신 분, 다치셔서 그런 증후군을 앓는 모든 분들, 그다음에 가족들에게 국가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이신 임종득 국회의원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국방위원회 임종득 의원입니다. 오늘 제1, 제2 연평해전 영웅님들을 모시고 전후 지연성 PTSD를 이해하고 보훈 정책화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상당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멋진 자리를 만드신 우리 유영훈 의원님, 변진 의원님,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우리 김한나 여사이기도 하지만은 영웅을 위한 세상의 대표님이시고 실제로 국방부 보훈부에 여러 가지 그 접촉을 하면서 우리 영웅들을 위한 그 건익을 찾기 위한 노력을 순수하시면서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앞에서 여의도 앞에서 시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앞서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많은 걸 느끼고 있고 힘을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보훈부에서도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다 다친 분들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진다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아직까지 미비한 점이 너무 많다. 특히 PTSD와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보훈부 장관하고도 직접 대화하고 얘기를 해서 질문을 해봐도 알고는 계신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훈 정책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정리가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보훈부 관계자께서는 이 내용들을 좀 잘 들으셔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우리 영웅들이 더 이상 아픔을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안과 관련돼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빠른 시간 내에 이게 통과가 돼서 현실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신 박정훈 국회의원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과방위하고 국방위는 많이 관련이 없고 과방위는 상당히 국방이 남북이 대치하는 것만큼 싸우는 그런 상임이죠.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아까 그 영웅들을 위한 묵념 시간에 우리 영웅들의 희생이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 귀하고 소중하게 쓰이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동아일보 다닐 때 제가 자랑스러운 제복상이라는 거를 그 기획실에 있을 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제복을 입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언론이 앞장서서 고치기 위해서 그 상을 만들었고 이제 상을 받게 되시는 분들은 특진도 하고 그런 이제 제도를 저희가 만들어서 또 군과 협의를 해서 그 상이 지금까지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영웅들이 이 해전을 통해서 많이 희생되고 또 북한을 적으로 부르지 못하는 정부와 그 정당으로부터 마음에 더 큰 상처를 받으신 건 아닌가 해서 정치하는 한 사람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아픔을 달래드리고 또 여러분들에 대한 대우나 이런 것들이 지나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앞으로 고쳐 나가는데 저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종덕 의원님 제가 법안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괴롭힐 거고요. 저와 가까운 성일종 의원님도 정말 괴롭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뿌듯하게 그렇게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우리 안보를 책임지는 그 기억으로 남도록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영웅을 기억하는 대한민국 인류 보훈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연평해전 참전 영웅이신 김준희 용사께서 사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유용원, 배현진 국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가 외면한 영웅들의 상처 이대로 괜찮은가? 발표자 김준희입니다. 소개 및 참정 내용. 1999년 6월 15일 저는 해군 참수리 325정 통신병으로 제1연평해전 참전한 김준희입니다. 오전 9시 30분경 북한 경비정과의 교전이 발생하여 우리 함정은 집중 사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통신실에 있었으며 격렬한 폭격과 총격 속에서 통신 장비 유지 및 통신 업무를 수행 중이었고 전투 후 안지영 정장님, 허욱 기관장님, 서두건 전자장이 총알과 파편에 의해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며 통신실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통신실은 임시 의무실로 되어 정장님, 기관장님, 전자장이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자발적으로 의무지원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피가 흐르는 곳을 찾아 지혈을 의무병과 같이 돕게 되었습니다. 통신실 바닥은 피범벅으로 되고 피냄새도 많이 난 중에도 죄송합니다. 다친 전후에 헬기이송을 도왔고 심지어 함정이 파손되어 바닷물이 내부로 유입되는 상황에서 세기 및 펌프로 바닷물이 못 들어오게 하는 작업을 하면서 이함대로 복귀했습니다. 복귀 후 이함대에서는 325호정을 수리하여 다시 연평도 해상으로 작전을 보냈고 지금도 그때의 생각을 하면 하루하루 목숨을 나누며 국방의 의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전 이후 이러한 참혹한 현장의 기억은 제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고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반복되는 악몽, 갑작스러운 불안감, 공황 증세, 군 관련 뉴스나 소리에도 고도하게 반응하는 등의 증상이 계속되었고 25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고 저의 일상과 건강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가보상 및 국가용자 신청에 대한 알게 된 계기는 장애보상금, 국방부 상해연금에 알게 된 계기는 김한나 선생님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김한나 선생님이 국회 앞에서 시위하는 것을 알게 되어 제1연평해전 비해당 수병들도 동참하게 되면서부터 알았고 국가용자 신청은 2023년도 같이 참전했던 고 김우일 전우 장례식을 통해 전우들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저하고 똑같은 증상이 전우들을 호소하고 있어 국가용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받는 보상과 치료비 지원은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 8명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으나 당시 의료 기록이 없고 만기 전역했다라는 이유 등으로 전원 비해당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시 재심을 청구하여 4명 해당, 4명 비해당 결과가 나왔고 현재 비해당 4명은 보상을 받지 못하고 현재 행정심판을 준비 중입니다. 치료비는 현재 사비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PTSD로 장애보상금과 국가유공자 비해당된 핵심 사유는 PTSD 장애보상금은 제대할 당시 군에서 안내사항도 없었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6개월은 훨씬 지난 25년이기에 현행법으로는 지원 자체가 불가하며 국가유공자 비해당은 국가보훈부의 의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병 8명이 모두 비해당 되었으면 심사 기준에 부족하여 보완하거나 다른 방법들을 찾아볼 텐데 4명 해당, 4명 비해당 이런 결과에 비해 당 사인은 해당 사인들과 아픔의 크기나 삶의 어려움 등 다름이 크지 않는데 국가보훈부 보험심사위원회는 의도적으로 4명을 나눴습니다. 또한 요건 심사를 하는데 상위 등급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비해당 처분을 내린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가보훈부가 지속해서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생각됩니다. 국가가 참전자를 어떻게 예우하기 바라는지 첫 번째로 정당한 국가유공자 인정입니다. 전투로 인한 PTSD와 정신적 상해가 공무상, 전투상 상해로 인정되기를 요구합니다. 1999년에는 PTSD 개념 진단 미비했고 기록도 남기기 어려웠으므로 현재 기준으로 과거를 심사하면 절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기록 부족 비해당이 아니라 전투의 특수성, 지연성, PTSD의 특성을 반영한 특별 심사 기준을 원합니다. 두 번째, 실질적인 치료비 재활 지원. 많은 생존 장병들은 지속적으로 불안, 수면장애, 우울, 공황장애 등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치료비를 사비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현재 보훈 요건이 안 되면 치료비를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투 관련 후유증에 대해 우선적 전액 치료 지원 또는 보훈 의료 적용 확대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전투의 성격과 공적에 대한 국가가 인정. 제1연평해전은 분명한 북한 도발 저지 전투였습니다. 참전 장병의 바람은
국가 차원의 전투 평가 재정립이고 전투 후유증을 정당하게 인정하고 기록 부족으로 예우받지 못한 세대에게 국가가 책임 있는 방식으로 명예와 치료를 보장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읽다 보니까 그 옛날 그 생각이 나가지고 괜찮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후 지연성 PTSD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절실한지 정말 잘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세미나를 진행해 주시는 동안 또 귀한 발걸음 해주신 내빈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연평해전 참전 영웅이신 선정우 용사께서 사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배현진 의원님, 유영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1999년 6월 15일 제1연평해전 당시 해군 참수리 3.25정에 승선했던 병기병 선정호입니다. 당시 함수 41mm 포안에 승선 인원 중 가장 전방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99년 6월 7일 긴급 출항으로 연평도 인근 NLL에 도착했고 북한군 함정은 NLL을 침범한 채 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선제 공격이 불가해 우리는 2-3m 거리에서 북한군과 마주한 채 약 9일간 밀어내기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6월 15일 오전 9시 30분 참수리 338호정이 북한군 함정의 후미를 들이받고 우리 325정이 측면을 들이받으면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북한군이 압사하거나 바다로 떨어져 사망하는 장면을 맨 앞에서 목격하였습니다. 곧이어 북한군의 발포가 시작됐고 방탄되지 않은 포안에 생존을 위해 41mm 포로 적군을 사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의 장면, 사망한 북한군의 모습과 눈빛, 총성, 동료들의 비명소리, 흥건한 핏자국, 피비린내는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떠오르며 지워지지 않아 저의 정신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국가 보상 및 유공자 신청에 대해 알게 된 계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보상금 상위연금에 대해서는 최근 안종민 행정사님 소개로 김한나 대표님을 함께 집회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안종민 행정사님, 김한나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국가유공자 시청에 대해서는 23년도 같이 참전했던 고 김우일 전후 장례식을 통해 오랜만에 전우들과 연락하게 되었으며 서로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과정에 다 같은 증상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용기를 내어 정신과 치료를 받아 유공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연성 PTSD로 유공자 신청을 한다는 생각을 못했고 당시 PTSD라는 용어 자체도 몰랐으며 솔직히 국가에서 외면당하고 묻혀버린 제1연평해전이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기에 저희 정신적 고통은 그냥 제가 당시 전투를 겪으면서 생긴 것으로 당연히 제가 안고 살아가야 될 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현재 받는 보상과 치료 지원은 현재로서는 보상과 치료비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국가에서 부정하는 제1연평해전 참전자들에게 어느 누가 어느 기관에서 지원해 줄까요? 저희는 그냥 저희 사비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PTSD 장애 보상금과 국가유공자 비해당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근에서야 PTSD 관련 장애 보상금과 상위연금 제도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동안 그 누구로부터도 안내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비해당된 사유 중 1차 비해당 공문에는 보훈부 외부 의학 전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해당 자문에는 연평해전이 PTSD 원인이며 치료가 늦어졌을 뿐 진단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결과는 비해당이었습니다. 이후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심의 과정에서 외부 의학 자문이 4번이나 이루어졌다는 걸 알게 됐고 이 중 인과관계 있음 2번, 인과관계 없음 2번.
보훈부는 인과관계 없음 의견만을 인용해서 비해당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결론을 정해놓고 자료를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당시에 적혀있는 비해당 사유로는 전투 이후 제대 시까지 PTSD 진료 기록이 없었다. 두 번째, 전역 후 20년 이상 정신과 방문 기록이 없었다. 세 번째, 대학 졸업 및 직장 생활을 유지해 사회, 직업적 기능 손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PTSD라는 개념조차 없었고 2000년 12월에 제가 제대를 했는데 그 당시 나름 열심히 살아왔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회 낙오자가 되기에 남들보다 더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전투 경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주변 누구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고요. 당시 PTSD라는 용어도 몰랐고 2000년 초반에 정신과 진료를 받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이 모든 상황을 혼자 감당하며 살아왔던 것뿐입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로 인해 가족들도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국가가 참전자를 어떻게 예우하길 바라는지,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나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에 입대하여 6.25 전쟁 이후 상상도 못할 전투를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는 제1연평해전을 지금까지도 외면하였고 지금도 우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1999년도에는 국가를 위해 싸웠는데 이제는 국가와 싸우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당시의 기억들이 더욱 생생하게 떠올라 너무 힘들고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제대 군인을 국가가 나서서 찾아 예우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희생자가 직접 자료 준비를 하고 해명을 해도 외면합니다. 제발 참전자들에 대해 저희와 같은 2차 가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록을 바탕으로 국가가 먼저 나서서 예해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제2연평해전 참전 영웅이신 전창성 예비역 원사께서 사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영희세 대표 김한나 형수님하고 의원님들 그리고 그 전상 군경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고생하시는 안종미 대표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98년 8월에 입대해서 2000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 당시 고석정 357 전자장으로 승조하여 북한의 기습 도발 속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전 국방부 차관 이완 그때 당시 중위를 최초로 구하고 은폐시킨 후에 그분이 한 지시를 임무 수행을 하다가 좌측 어깨에 장애가 남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전투 경험 속에서 비롯된 지연성 PTSD를 겪고 현재 정신과 치료 중인 예비역 해군 원사 전창성입니다. 이 국가 보상과 유공자 신청을 알게 된 건 저희 2연평해전 전우들이 유공자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엄청 많이 고생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알게 되었고 전역을 마음 먹으면서 안정민 대표의 도움으로 많은 정보를 얻게 됐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가 군 생활을 28년 정도 했는데 군대에서는 이 관련된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이 중요한 이 내용을 전직 교육이라는 그 교육 때 1시간 정도를 하는데 공지사항 중에 그 내용이 잠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PTSD한 내용 이런 건 없습니다. 현재 제가 받은 보상은 지연성 PTSD와 좌측 팔 장애에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 장애 보상 등급 2급을 판정받아서 보상을 받았고요. 25년 11월 28일에 상위연금 신청해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5년 7월 1일 접수한 국가 유공자 신청을 아직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외에 의료비나 뭐 그런 것들은 제 사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제 PTSD 및 그 상여금 신청이 비해당된 사유가
이건 제가 공문을 그대로 인용해서 썼는데 침승적 재경험 불명 과각성 등의 증상으로 인해 약 2년가량의 정신과적인 외래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입원 치료의 기록이 부재한 것으로 보아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장애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2002년 외상 경험 이후 약 23년 이상 근무해오신 점을 고려했을 때 상위 등급이 비해당된다. 그리고 팔의 장애 같은 경우는 좌측 어깨의 경우 정상 가동 범위 500도에 비해 액티브롬 250으로 2분의 1 정도 제한되고 3대 관절 중 1개의 관절임에 따라 상위 등급이 비해당된다. 라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위 사유를 제가 살짝 이해할 수 없는 게 이게 입원 치료가 굉장히 필요했다면 제가 2002년도 당시에 5개월을 군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무도 이 정신과적인 치료가 없었고, 그다음에 제가 정형외과적으로도 치료가 끝날 때쯤에 뭐 물리치료라든가 뭐 등의 재활치료라든가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로 퇴원시켰거든요. 아마 그때쯤 정신과적 치료와 재활치료를 했으면 지금 현재 상태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23년 이상 근무해온 동안 제가 느끼기에 국방부 및 해군 관계자 누구 하나 관심이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대원들을 관리하는지 정말 이건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부사관으로서 어떤 대원이 전입을 하면 정신과적 치료상 경험이 있으면 굉장히 지휘관이 부담을 느끼거든요. 근데 대놓고 정신과 치료를 하면 도대체 어느 지휘관이 저를 반기겠습니까? 이거는 특히 해군의 함정 특성상 이 근무지가 거의 1인 주특기 관련 담당인데 약간 입원하는 게 불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부사관 같은 경우는 또 해상 근무 점수가 진급에 되게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해군인데 함정 근무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함정 근무를 못하면 진급이 계속 밀립니다. 떨어지고 앞으로도 계속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후배들은 계속 진급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 상사 나이 정년이 다가옵니다. 이게 정상적인 근무라고 판단을 이게 어디 국방부 상위연구가라고 하셨나요? 그쪽에서 한 것 같은데 저는 이건 비정상이라고 약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팔 같은 경우도 제가 고장난 어깨와 이제 팔꿈치 어깨가 상태가 안 좋은데 그 판정 부분에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이 문제가 있다고 나왔더라고요. 제가 팔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이거 뭐 장난삼아니 요즘 물로 썼는데 친구들이랑 맥주 500cc 마시려면 왼손으로 못 씁니다. 이렇게 안 돼서. 근데도 이걸 정상이라고 쓰셔서 어떤 면에서 정상이라고 정상이라고 이렇게 하셨는지 좀 의아합니다. 제가 어떤 예우를 바라는지라는 게 좀 고민이 많았는데 그냥 넋두리 비슷한 군생활을 하면서 느낀 걸 그냥 썼습니다. 이 군인의 명예가 국가의 헌신한 공로와 희생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존경의 의미라고 쳐보니까 네이버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28년간 군복무를 하며 제1연평해전도 참전을 했고 제2연평해전을 참전을 하고 복무 중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대청해전이 다 있었습니다. 참전 장병의 한 군인으로서 느끼는 후속 대책은 정말 좀 너무하죠. 내 가족이 전사하여 만신창이가 된 유족들은 추서 진급이나 후속 대책 등을 위해 직접 발로 뛰고 목소리를 계속 혼자 내야 되고 내야만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부상 장병은 성취하는 몸과 정신적 고통에서도 진급을 위해 다시 함정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7, 8년 전까지만 해도 1년에 한 번 체력 검정을 통과하기 위해서
의무대나 국군병원에 가서 내가 무슨 첨단 장병인데 어디가 아프고 그래서 이런 저런 종목을 못하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소견서 좀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계속 부탁을 했습니다. 군의관은 나를 그냥 꾀병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거의 20여여간 제2연평해전 행사 때마다 옆에 앉은 뭐 국회의원, 군 장성, 정부 인사 등에게 함정 근무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뭐 참전 부상 장병의 진급 개선 문제와 체력 검정 등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실용성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전공상자 진급 개선 문제가 이제 해군에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체력 검정 문제는 공문에 한 줄 추가됐습니다. 전 사상으로 인한 뭐 체력 검정 불가 시 뭐 제외시켜 준다. 이거 하는데 20년 걸렸습니다. 20년.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그리고 행사할 때마다 위해주는 척하는 예우 말고 제가 생각하는 예우는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꼭 참전 장병이 아니더라도 공상으로 인해 부상으로 몸과 정신적으로 힘든 장병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참전을 한 살아있는 부사관 이하 계급도 공적이 충분하면 훈장도 수여해서 자긍심도 심어주고 그들이 처해 있는 상태를 관리하여 조금 더 실질적인 지원과 대우로 군인으로서 헌신하는 만큼 대우받는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투 당시의 참혹함을 다시 얘기하시는 게 정말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용기 내서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참전 영웅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전후 지연성 PTSD 지원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보훈행정사무소의 안종민 대표님께서 전후 지연성 PTSD 장애 보상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 지연성 PTSD 장애 보상과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보고하게 될 안종민 행정사입니다. 제가 시작하기에 앞서 이 세미나가 여기 오신 영웅들뿐만 아니라 죄송합니다. 잠시만 천하람 대표님.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 양해 1분만 좀 네네네, 해주시면 예. 그래도 국회 일정 때문에 우리 개혁신당의 원내대표 오셨는데 이 말씀 안 듣고 제가 모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 예.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 제1연평해전, 제2연평해전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제대로 된 어떤 대우나 사후 조치, 예우라는 말은 좀 과할 정도로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고 또 예전과 지금의 이제 PTSD에 대한 인식과 어떤 거기에 대한 사후 처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전에 이렇게 하지 않았어라고 하는 기준만 굉장히 엄격하게 내세우면서 제대로 된 어떤 처리나 예우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또 배현진 의원님 또 유영원 의원님께서 요즘 워낙 또 그 점심 때 집회도 하시고 너무 고생도 하시고 하시는데 또 그걸 잘 이렇게 하셔서 의미 있는 자리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참 기준이라는 게 있고 이걸 참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그래도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데 저도 함께 힘을 보태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또 발언 기회까지 신경 써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안종민 대표님 다시 세미나를 좀 이어가 주시겠습니까? 네, 발표 계속 드리겠습니다. 천하람 의원님께서는 저희 한번 만나 뵙고 했었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발표를 계속 드릴 건데 저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영웅들을 다시 예우할 수 있는 시작이 오늘로서 시작됐으면 좋겠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제가 발표를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저는 학군 37기로 장군 소위로 임관을 하였고
저도 훈련 중에 다쳐가지고 현재 국가유공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2020년부터 천안함 그리고 제1연평해전, 제2연평해전 인원들 약 30에서 40명을 국가유공자 등록하는 거에 대해서 도움을 줬고요. 지금 현재 제1연평해전 참전자 8명을 법무법인 예우와 함께해서 국가유공자를 등록 대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먹여서 잠시 제가 이 다음 게 이제 백종원 교수님께서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영상을 만들 수 있게 해줬고 제가 질의를 한 10가지를 했고 요 영상에 지금 제1연평해전 인원들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걸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루하지 않게 제가 한 3분 40초 정도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고 백종원 교수님께서는 저와 같이 2020년부터 지금 천안함 인원들 그리고 제1, 2연평해전 인원들 연평도 포격전 인원들 포함해서 계속해서 지금 지연성 PTSD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고 2023년도에 트라우마 학회장을 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위자이십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짧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꾹 참고 그 시간을 견디고 버텨왔는데 그걸 거꾸로 일할 수 있었으니까 PTSD가 아닌 거다. 이런 반응을 듣는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치과 전문의 백종우 교수입니다. 지연성 PTSD는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TSD의 주요한 증상이자 또 진단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그런 트라우마 사건 이후에 재경험이나 과각성 회피를 특징으로 하는 질환인데 사고 직후에 안 생기고 2년, 5년, 심하면 10년 이후에도 발생하는 건들이 보고되기 때문에 지연성 PTSD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대개는 직후에 시작했는데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레이디 가가 같은 미국의 가수 같으면은 성폭력 이후에 PTSD가 생겼는데요. 본인도 5년 동안 몰랐습니다. 가수 생활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증상은 계속 있었는데 그 트라우마 사건을 본인은 쳐다보고 싶지 않잖아요. 계속 외면하고 회피한 거죠. 그래서 5년 후에 응급실 의사의 간절한 권유로 정신과에 처음 가서 5년 만에 진단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는 PTSD가 직후에 생겼는데 나중에 진단된 거고요. 근데 이제 가장 마음이 아픈 부분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려다가 이것도 부상을 입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통을 겪었는데 그 고통을 스스로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을 역시 스스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행정사님이나 이걸 잘 알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래도 준비를 잘해서 증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진 못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군인의 PTSD 입증 책임은 개인이 아니라 이제 국가가 가져가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조사를 국가가 도와주거든요. 나의 고통을 국가유공자의 역할을 하신 분들이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괴롭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 싸웠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 고통을 알아주려고 하면 당연히 고통이 줄어들고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심지어 우울증 불안장애보다 예방이 됩니다. 근데 그런 환경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못했죠. 제가 제일 괴로운 것들이 이 2차 트라우마라는 게 꼭 누구 정치인의 마음에만 있지 않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라는 이유로 편견을 가지고 때로는 차별하죠.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냐. 그 다음에 고통 때문에 못하는 거를 안 하는 걸로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고 그러고요. 오히려 또 비난을 하기도 하고요. 이게 사실은 이후의 과정에서 2차, 3차 트라우마가 되기 때문에 더 나빠지거든요. 그럼 도움을 청하지 못합니다. 근데 나중에 결국 도움을 청하려고 이제 시작했더니 여태까지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고 인정을 또 안 해준대요.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얼마나 어디 있겠습니까?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대표적인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PTSD의 핵심 증상이 재경험인데 결국 이런 심의 과정 또 심지어 재판 과정은 가장 하기 싫은 얘기를 드러내야 되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내가 마치 선처를 구하는 약자의 마음으로 거기서 내 고통을 스스로 증명해야 되고 하지만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꾹 참고 그 시간을 견디고 버텨왔는데 그걸 거꾸로 일할 수 있었으니까 PTSD가 아닌 거다. 이런 반응을 듣는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끊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장애보상과 국가 보훈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앞에서 지금 참전 영웅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국방부 장애보상금의 문제는 지금 서해 수호 유공자들이 149명입니다. 149명. 149명 중에 장애보상금을 받은 인원은 몇 명일까요? 30명도 안 될 겁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퇴직 후 6개월이라는 기간을 한정해둬서 이 기간 내에서만 심신장애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전상 판정을 해군본부에서 받아야 되고, 그리고 국군수도통합병원이나 군병원에서 심신장애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현재 149명 중에 의병 전역을 한 인원은 5명입니다. 그럼 그 5명은 받았겠죠. 그리고 차례차례 간부들 중에 늦게 전역하시는 분들이 이 법이 생긴 게 2020년입니다. 2020년 이후에 이 장애보상금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에 지금처럼 받는 인원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아마 국방부에서도 현황을 알고 있을 겁니다. 여기 뭐 앞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 제가 이제 정확히 해놨는데 2020년도에는 0명, 2021년도에는 12명, 2022년도에는 7명, 2023년도에 6명. 그러니까 지금 현재 1년에 병원에서 의병 전역하는 인원들이 병사들이 한 1,300명에서 1,500명, 그리고 간부는 부사관 장교 포함해서 한 80명 정도 됩니다. 80명 중에 10%만 지금 장애보상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내도 안 돼 있을 뿐더러 지금 문제가 많았죠. 근데 그나마 유영훈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명확히 인지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번에 법안을 내신 거예요. 6개월 이후에도 지연성 PTSD를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해주자. 그래서 지금 이 법이 나왔고, 아마 여기서 가장 소외된 인원들은, 장애보상금에서 소외된 인원들은 수병과 연평도 포격전에서 다친 병사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병사들은 전역하면 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애보상금을 받은 병사는 손꼽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법이 통과하면서 최소한 1990년대 이후에 전투 중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으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점을, 국방부 장애보상금에 대해서 크게 문제점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은 잘 모르실 겁니다. 저희가 군 내부에서 만약에 제일 보상을 많이 받는 게 뭘까요? 아마 전사로 알고 계시죠? 전사가 아마 4억 3천만 원 정도 보상을 받거든요. 근데 전사보다 더 많이 받는 보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영내에서 교통사고, 그러니까 군용 차량 사고가 나서 사망하게 되면 최고 사망보상금을 5억을 주게 돼 있습니다. 전투 중 사망할 경우에 4억 3천을 받거든요. 이게 작년에 국방부에서 바꾼 거예요. 근데 아직도 전사는 60배만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도 만들어놨지만 장애보상금이 약 4천만 원 정도 됐어요. PTSD 지원받은 다음 현재 기준으로. 근데 아마 서해수 장병들 중에 조기 전역한 간부와 병사들은 아까도 발표했지만 지원금은 빵원, 치료비는 본인이 내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문제는 이거 너무 많이 나왔던 얘기죠. 참수리호가 37m입니다. 그 같은 공간에서 거의 한 30명이 타고 있는데 같은 시간에 같이 전투를 했어요.
근데 국가유공자가 아니래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게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더 슬픈 거는 서해 수호 장병 149명 중에 119명, 95%는 지금 국가유공자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제1연평해전 인원들은 국가유공자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법률안에 보면 명확합니다. 법률은 전투 및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람. 그래서 명확하게는 과거에는 전투를 참여했는지 확인하고 PTSD 치료를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검사를 받았는지, 그리고 필요 시에 의학 전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는 전투에 참여했는지 확인되고 24개월 이상 치료해야 되고, 의학 자문을 아까 여기 선정호 참전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번이나 받았어요. 최초예요. 그리고 이게 문제입니다. 일상생활하고 직장생활을 했는지 여부를 갖다가 따지고 있어요.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준이 바뀌고 있고, 그냥 장관 차관 보훈심사위원장은 지금 고무줄 놀이 하고 있어요. 이때는 이만큼, 저 때는 저만큼. 그러니까 아까 의원님도, 유홍원 의원님도 말씀하셨죠.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지금 주의거든요. 그리고 법률 요건에 명확하게 국가유공자 지위를 얻어야 되는 사람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범위. 전투 다 참여했잖아요. 국가수호 및 국민의 생명의 보호에 관련된 정도. 국가수호 하고 있었고요. 본인의 과실 유무 정도. 과실이 없어요. 전투에 참여한 인원들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걸로 갖다 놨냐. 일상생활의 제한과 직장생활의 제한. 그러니까 너는 대학교 졸업 이후에 여기 보시면 나왔거든요. 너는 대학교 졸업 이후에 특별하게 직장도 잘 다녔고, 그리고 가족들을 만나서 생활을 다 했고, 그래서 너는 일상생활하고 직장생활에 제한점이 없기 때문에 너는 국가유공자가 아니다라고 이거 판명을 했거든요. 이거 명확한 법률 위반이에요.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이거를 알고 저희가 재심을 신청합니다. 재심을 신청했는데 아무도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재심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훈부는 여기 주무관님 나오셨겠지만 재심의 권한은 장관이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 권한을 지청장이나 청장한테 위임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참전자들이 청장을 찾아가서 재심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개선 방안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군 장애보상금에 대한 개선 방안은 지금 완벽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이 빨리 통과되길 정말 빌어 의심치 않고, 단지 하나, 특수직무하고 전상자의 경우에는 퇴직 전에 심신장애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아예 모르고 있어요. 여기 앞에서 발표했듯이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예 특수직무 및 전상자에 대해서는 퇴직 전에 심신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명문화하는 게 어떻는지, 이거는 의원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국가유공자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정말 많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 끌면 안 되니까 제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보훈부에 가면 모든 등록관리과, 보훈심사위원회, 예를 들어 재래군인과 이런 과가 주 단위별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 매주 올립니다. 근데 2023년 7월 이후에 보훈심사위원회는 단 한 건도 올린 적이 없어요. 거기에 보시면 제가 법률 착오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민참여 보훈심사위원단을 꾸렸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1연평해전 8명을 국민참여 보훈심사단이 심사를 했다고 하면 이 인원들 국가유공자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근데 저거 2026년 2월 14일까지 저렇게 되어 있거든요. 몇 번 심사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전투에 참여하고 국가수호를 했고 본인 과실이 없으면 국가유공자 지위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국가유공자는 의사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고 노동력 상실이 있는지 판단을 해서 1급에서 7급까지 보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국가유공자는 딱 2단계로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여기 말씀하신 국가유공자가 안 됐다는 이분들의 말은 뭐냐면 국가유공자 지위조차 얻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걸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전투에 참여했고 국가수호를 했음에도 국가유공자가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재심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훈부에서는 답변을 뭐라고 했냐? 법률대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재심을 할 수가 없다. 아니, 일상생활에 제한하고 직장생활에 대한 문제는 명확하게 신체 등급을 낼 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 끌어다가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주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나오신 분들이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전창성 상사가 국방부 상위연금을 못 받았어요. 여기 지금 국방부 관계자분 나오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분이 장애보상금을 받았습니다. PTSD로. 그럼 아까 말씀드린 4천만 원 정도 받았겠죠. 근데 장애보상금에서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이분의 상태는 중등도 상태여야 돼요. PTSD가 중등도 이상이었을 때 장애보상금 4천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상위연금은 경증으로 판단했어요. 1등급에서 7등급이 있는데 12등급으로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지금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장애보상금은 주고 국방부 상위연금은 너는 경증이니까 안 준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매번 불명예만 안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끊어버리고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도 말씀하셨듯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한다는데 이분들을 시작으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지금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제점부터 개선 방안까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처의 의견을 좀 듣기 전에 우리 국민의힘 정광재 전 대변인님께 좀 인사 말씀을 청해 듣고자 합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귀하신 시간 내에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1999년 아까 우재준 의원 얘기할 때 생각이 났는데 저도 군복무 중이었는데 1차 연평해전 당시에 전 미군 부대에서 근무했는데 한국군 견학을 간 상태였어요. 당시에 정말 연병장 전체에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이냐라고 했었는데 제가 그런 과정들을 미군들에게 설명해 준 경우도 있었는데 당시 현장에서 계셨을 여러분들이 겪을 공포 이런 것들 차마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용기 내주시고 헌신해 주셨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전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정권별로 보훈의 기준이 이렇게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한다라는 말씀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6.25 전쟁 참전을 하셔서 국가 유공자로 굉장히 나중에 돌아가신 후에야 지정을 받으셨는데
그 국가유공자 지정도 처음에는 굉장히 엄격히 적용이 되다가 나중에는 보훈의 대상을 넓히는 쪽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정권이 바뀌는데 과거에 대해서 그 기준이 앞으로 넓어지면 넓어져야지 그 기준이 좁아지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뭐 제도적인 일이나 관련해서는 여기에 참석해 주신 의원분들께서 열심히 더 노력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분 한 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오늘 다시 한번 자리 마련해 주신 배현진 의원, 유영원 의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의 정주라 과장께서 전후지연성 PTSD 지원 정책에 대한 국방부 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 과장님, 네, 말씀하시는데 제가 끊어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그 용사들과 안 대표님이 이렇게 쭉 말씀도 주시고 백 교수님 영상도 나왔는데요. 먼저 주신 자료집에 그 좋은 말씀들은 여기 있으니까 오늘 주셨던 말씀과 그 질문들 가운데서 조금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장 서기관 정주라입니다. 아까 이제 행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얼마 전에 전창성 원사님께서 저희 상위연금에 대해서 재해보상 심의회 심의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해보상 심의회에서 논의했던 내용은 전창성 전 원사님의 그 참전 사실과 어떤 유공에 대해서 인정이 되는 바이나 다만 현재의 그 신체 상태가 저희 군병원에서 군의관이 진료를 하였습니다. 진료를 직접 받고 어떤 상태를 점검을 해서 저희한테 안내를 보내온 게 이분의 그 상태가 정신과적 소견으로 봤을 때 어떤 그 상위 등급에서 요구하는 그만큼을 충족하지는 못한다 이런 그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해보상 심의위회에서도 의료위원님들께서 정신건강의학과 위원님도 계시고 또 다른 그 의학 그 전문 분야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그분들께 의견을 여쭤봤는데 그분들께서 어떤 서면으로 일단 검토를 하신 바 그 군병원 군의관이 진단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신체 정신적인 등급이 상위 연금의 수준에 도달하는 그런 정도의 등급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위 등급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상위연금 대상이 되시기는 힘드시겠다고 그렇게 상위연금 비해당 결정을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만 이 상위연금이라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의 신체 등급, 신체 상태를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것으로서 향후에 신체 상태가 더 악화되실 경우에 다시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 현재 상태에 본인이 판단을 하셨을 때 어떤 군병원이나 아니면은 그 의료 전문위원들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실 경우에 재심을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행정소송으로서 다시 신청을 하실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 장애보상금에서는 네. 중등도라고 해서 9급으로 해서 4등급이 나왔어요.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국군 수도병원 군의관이 판단했겠죠? 그 수도병원 의무조사 의결서에 제가 의결서를 뭐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지는 못했지만은 의결서에 심신장애 등급 9등급이라고 이렇게 나왔다면은 아마 중등도가 맞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심신장애 등급은 군인사법상에 저희가 심신장애 등급을 분류하고 있고 저희 상위연금은 군인재해보상법상의 상위 등급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있는데, 말씀드리는 거는 네. 법률은 저도 다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법률에 나온 거에 보면 군인 장애보상금의 경우 전창정 상사가 중등도에 해당한다고 국군 수도통합병원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인재해보상법상에 나온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 상위연금에서는 12급 타각성이라는 즉 뭐냐면 지금 현재 아주 경증이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미스매치가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전창성 상사의 경우에는 어깨만 다친 게 아니라 엘보도 다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장애 그 진단서에 보면 엘보 부분이 빠져 있어요.
네, 저희 그 자료 중에는 저희가 일단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대해서는 다 판단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만약에 누락한 것이 있다고 생각되시면은 그 부분을 다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네 원사님께 네, 말씀 쭉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원사님께 이번 그 저희 심의회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심의회에서 저희가 그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이 그 전상이라는 그런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도 어려움에 대해서도 많이 논의를 했고 어떻게 하면은 이런 거를 좀 풀 수 있을까 논의를 했지만은 현재 현행법상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를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그 넘어서기에는 조금 제약이 있어서 저희가 말씀을 이제 결과를 알려드리면서도 굉장히 송구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원사님께서 향후에 다시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재심을 신청해주시면 그때 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49명 천안함 민원들도 간부들 그리고 제1연평해전, 제2연평해전 간부들이 유일하게 국방부 상위연금을 못 받은 인원이 몇 명이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상위연금 인원을 제가 오늘은 다 파악을 하지 못하고 와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창성 상사가 지금까지 네, 유일한 저기 걸로 알고 대표님, 있습니다. 안 대표님, 오늘 일단 서 기관님 그 말씀 다 하셨습니까? 준비하신 말씀. 과장님 준비하신 네. 말씀 다 하셨습니까? 제가 준비한 발표를 드려도 될까요? 네. 자,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 아니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은 과장님 준비하신 발표는 발제문에 저희가 너무 잘 담겨 있어서 그걸 축약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실제 오늘 오셔서 이제 사례 발표를 해주신 것들 중에 국방부가 이전에 하셨던 말씀 말고 새로이 검토하실 만한 말씀이 있는지를 제가 여쭸던 거거든요. 혹시 지금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 안 대표님 말씀하신 어떤 국방부 내에서의 그 판단에 대해서도 약간 상식적으로 이 용사들이 납득이 안 간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신청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국방부가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까? 예, 상위연금에 대해서 다시 신청해 주시면은 재심을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준비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 꼭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실까요? 꼭 뭐 드려야 되겠다는 말씀은 없고 제가 일단 발제를 준비를 했는데 발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저는 발표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좀 개입을 해서 진행을 한 까닭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국방부 우리 군인재보상과장님이 우리 용사님들과 뭐 서로 이렇게 그 입장을 완전히 달리해서 그러지는 않으실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시고 맡은 공감대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지금 어려운 말씀 하신 가운데 국방부의 입장이 무엇인가 이 자리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해주시는 게 더 중요하다 싶어서 좀 제가 개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사실 국방부 이제 과장님 모신 거는 저희 의원실에서 특별하게 이제 부탁을 해서 나오시게 됐습니다. 사실 나오시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어렵게 나오셨다는 말씀 참고로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용사님 그리고 안 대표님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미흡하고 아쉽고 이런 점이 많으실 텐데 제가 알기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국방부도 어떤 법령의 제한 이런 것 때문에 밖에서 볼 때 아쉽고 답답한 점이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요. 국방부에서 앞으로 전향적으로 또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이렇게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네. 예,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보훈부 등록관리과의 최은실 사무관님도 오셨는데요. 제가 같은 방식으로 말씀 여쭈겠습니다. 이 지금 발제문에는 저희가 다 좋게 열심히 준비해 주신 말씀 읽었기 때문에
아마 오시기 전부터 우리 참전용사들이 고민하시는 지점에 대해서는 뭐 저희보다 더 익히 알고 계실 테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새로이 말씀 들으신 분도 많은데요. 꼭 이 점에 대해서는 뭐 보훈부에서 노력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하겠다라는 부분 짚어주실 부분이 있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 보훈부 등록관리과 최은실 사무관입니다. 그래서 예, 저희 그 보훈 심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 제1연평해전 참전 영웅분들께서 상당히 그 마음의 상처를 많이 느끼신 거는 저희 보훈부 장관님도 되게 잘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그 저희 보훈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 지연성 PTSD에 대해서가 그 어떤 제한된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 이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이제 그 직무 수행이나 어떤 전투와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발생한 그 질병의 어떤 그 관련성을 이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제 여러 전문위원님들이 이제 보시고 종합적으로 이제 심사해서 이제 판단해서 이제 하신 사항인데요. 다만 이제 저희도 아까 이제 그 저희 보훈부가 놓치고 있는 점이 무엇인지 지금 또 저희가 좀 더 뭔가 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거나 좀 미흡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좀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는 좀 잘 좀 경청하는 입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 듣고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좀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또 아주 귀한 내빈께서 우리 세미나에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이종근 시사평론가님께서 오늘 지연성 PTSD에 대한 이해와 보훈 정책 우리 세미나의 총평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 군에 관련된 어떤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PTSD와 관련돼서도 최근에 이 문제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이제 국회 세미나에 많이 참석을 했었고 또 저도 발제도 했었고 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고통스러운 자리는 처음입니다. 그치? 고통스럽고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보통 우리가 그 성폭력과 관련돼서 어떤 그 제도 개선을 만약에 하는 세미나가 있다고 쳤을 때 피해자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과거를 기억해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지금 앞에 계신 분들은 그것을 기억해내면서 또다시 고통스러워 하시거든요. 그 고통을 그대로 전달받으면서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보훈부 사무관께서 경청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거 여러분들 처음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겁니까? 아니신 걸로 알고 있어요. 보훈부에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습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 또다시 경청하겠다. 아마 배현진 의원께서 이번에 개입하시지 않으셨다면 제가 여기에 써져 있는 두 공무원분들이 써져 있는 대로 만약에 읽었다면 아마 굉장히 제가 폭발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배 의원께서 여기에 있는 글 말고 실질적으로 지금 오신 분들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라고 해서 지금 그나마 경청이라는 말까지 끌어낸 것 같습니다. 오신 분들 굉장히 큰 어떤 그런 마음으로 오셨겠지만 제가 이 부분에 PTSD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건 보훈부 차관님 덕분입니다. 강윤진 차관님. 강윤진 차관님이 10월 2일 날 국제 컨퍼런스에서 선정호 수병 그때 계셨죠? 그 자리에. 이렇게 당시에 실질적으로 참전해서 피해를 입고 고통을 호소하는 수병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1연평해전 유공 신청 8명 중 4명이나 된 거면 많지 않느냐. 그 다음 표현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들은 다 유공자로 인정해야 되느냐.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참전하신 분들 다 유공자 아닌가요? 물론 공에 따라서 더 많은 훈장이라든지 또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해야 되겠지만 참전한 분들이 다 유공자냐라는 인식 때문에 제가 특정인에 대해서 비난을 하려거나
혹은 여기 오신 보훈부 공무원을 공박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력을 한번 봤습니다. 강차관 1999년에 행시에 합격을 했더군요. 4월에. 우리 1999년 얘기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오죠. 왜? 연평해전이 6월 달에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보훈처에서 25년을 근무했습니다. 보훈처에서 공무원 생활을 행시 붙고, 그래서 25년 동안 이분은 최초라는 타이틀을 다 거머쥐었어요. 보훈부 최초 서기관, 보훈부 최초, 최초 해서 차관까지 됐습니다. 저는 낙하산으로 다른 정치인이 돼서 장관이 됐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젊은 나이에 행시돼 갖고 보훈처에 들어가서 25년 동안 보훈처에 온갖 그런 보직을 다 했다면 최소한 보훈처라는 곳이 어떤 곳이고, 그리고 보훈처가 이렇게 무슨 보험회사 심사관처럼 어떻게 하면 돈 안 줄까, 어떻게 하면 배제할까 따져가면서 하는 그게 아니라, 어떤 공무원들은 전부 다 영혼이 없다고 하지만 전 최소한 국방부와 보훈처는 영혼이 있어야 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보훈처의 차관이 됐다 한다면 전 특정 어떤 진영과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보훈부가 있다면, 보훈처라고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보훈부가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보훈부가 없어져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보훈부의 장관은 지금 권오일이라고 옛날에 국회의원 했던 사람 낙하산으로 된 사람이니까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보훈부에서 자신의 인생을 다 바친 차관이 하는 발언이 4명이 되면 막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 그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제도 입법한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입법하는 족족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법에 따르면 하고 빠져나갈 구멍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저는 문제점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이게 제도의 문제가 아니구나. 오늘 들은 말씀 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겁니다. 국가를 위해 싸웠는데 지금은 국가를 상대로 싸우고 있다. 이 전쟁에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참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입법 문제가 아니라는 걸 오늘 제가 깨달았고요. 한 가지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된 동기가, 제가 취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저도 기자 생활을 했었는데 참전용사입니다. 6.25 참전용사가 외국에 이민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 나라에서 이민 심사를 하고 하다가 6.25 전쟁에 참전하셨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나 참전했다. 그랬더니 수당이 100만 원이 넘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기가 막혀서 나는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6.25 참전용사라고 했고, 지금 내 나라에서 준 건 지자체에서 30-40만 원이 고작이었다. 근데 왜 우리나라가 아니라 당신네 나라가, 물론 당신네 나라도 참전했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참전해 준 건 고맙지만 왜 나를 그렇게 해주냐 그랬더니 그 나라에서 하는 말이 그거더래요. 그건 우리가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참전한 게 아니라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고, 그 전쟁에 대한 보상은 그 국경의 문제가 아니었다. 너무너무 부끄럽다라는 겁니다. 그 참전용사가. 그 나라는 어떻게든 발굴을 해서 찾아내서 지원을 해주고 보상을 해주고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보훈처라는 곳, 보훈부라는 곳, 국방부라는 곳이 이 두 분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안 줄까? 어떻게 하면 법대로만 할까? 의원 입법만 있습니까? 정부 입법도 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해주시면 우리가 법에 따라서 그 법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후진국에, 정말 후진국에 살고 있다는 걸 오늘 깨닫고, 저 또한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실은 오늘 이 행사가 너무
여러분 너무 힘든 이런 자리를 여러 차례 가지셨을 것 같아서 무겁지 않게 시작하려고 좀 처음에 노력을 했는데요. 역시나 마음이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국방부와 우리 보훈부를 대표해서 나오신 두 분의 과장님과 사무관님도 제가 두 분이 여기 오신 용사님들을 상대로 맞서기 위해서 논리에 반박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나오신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아까 지금 이종근 우리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자신의 아픔을 꺼내시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 절절함을 오늘 다시 한번 부처로 돌아가셔서 대표해서 좀 절박하게 전달을 해주시는 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께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여기 계신 용사님들 너무 코웃음 지으실 텐데 작년에 좀 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올해 개두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도 귀가 잘 완벽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저같이 작은 사고를 당한 사람도 누군가 앞에서 정서적인 어려움이나 이 사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꾸 저도 모르게 괜찮은 척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엄살 떤다고 할까봐 아니면 저 때문에 걱정할까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아 정말 저희가 국회의원으로서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반성을 크게 했습니다. 이 자리에 일단 모셔서 이렇게 아픈 얘기를 재차 3차 거듭 꺼내시게끔 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의 부족함과 게으름을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저 여기 유용원 의원님과 아까 다녀가신 의원님들과 제가 약속 건데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지킨 잊혀진 수병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들을 국민들께 목소리 크게 전하는 방법을 찾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고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배 의원님께서 제가 생각하는 것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첨언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 존경하는 이종근 평론가님께서 이제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시작하면서 군사 분야만 오래 담당했던 전문 기자 출신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더욱 송구스러운 마음이 생겼다는 말씀 올립니다. 아까 선종호 참전용사님께서 말씀하신 국가를 싸웠는데 이제 국가와 싸우게 됐다는 말씀하신 거 정말 저도 굉장히 가슴이 와닿고 또 우리 전창성 원사님 말씀하신 행사할 때만 위해주는 척 하는 이유 말고 실질적인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이 대목도 제가 제2연평해전 행사라든지 뭐 연평도 포격도배 행사 이런 행사를 나름 이제 참석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저는 또 이런 면이 있지 않나 다시 한번 반성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기자 시절에 보훈부도 오랫동안 담당했었는데 과거에 이 독립유공자 포상 관련해서 그 유족들 후손들의 신청에 의해서만 이제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이 이루어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나라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발굴 포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후손들이 그런 신청이 없어도 정부가 발굴해서 독립유가로 포상해 주는 사례들이 늘어나는데 저는 이 참전 영웅에 대한 이런 보상이야말로 이제 정말 나라가 나서 본인들이 아까도 말씀하신 본인들이 내가 이랬고 이 말씀하신 게 사실 얼마나 그때마다 참담하신 심정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거야말로 이 사안이야말로 나라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도 국회에서 그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전후 지연성 PTSD에 대한 이해와 보훈 정책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는 길 잊으신 물건 없으신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시간 내어 먼 길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